요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 실수행했던 사건,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솔로몬에서 수행했던 이혼 소송 중에서 혼인관계를 회복시켰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을 설득해서 다시 살도록 저희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혼을 그냥 단순히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호한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다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킨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실로 50대 초반의 남성이 소장을 들고 오셨어요. 부인한테 이제 소장을 받아서 이제 그 소장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소장을 봤더니 우리 의뢰인이 완전히 죽일 사람이더라고요. 소장만 읽어보니 이게 죽일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로지 가정만 위해서 소장 봐서는 폭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혼 기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의뢰인이 너무나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는 이 가방끈이 너무 짧고 또 막일만 하시던 분이어서 언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 표현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물어서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려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꺼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주변에 있던 그 친척집에서 얹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친척집도 부유한 것이 아니고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눈치가 보였겠죠. 물론 이제는 그 친척이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본인은 이렇게 살 수도 없었다. 잘 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불편했겠죠. 그래서 중학교도 중퇴하고 가방 공장, 노가다 이런 데를 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20살이 되자마자 그 친척집 주변에 사시던 지금의 처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남 일녀를 두셨는데 온갖 노가다를 해서 이남 일녀를 다 대학교 졸업을 시켰더라고요. 둘은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고 하나는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이혼 소송할 당시에 이분은 이렇게 내가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왔는데 지금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삶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호입니다, 사실. 소송을 하다 보면 그거 했네 안 했네 가지고 막 싸우는데 보통 이거는 약간 B급입니다. 정말 A급은 사람을 변호하면 사건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한테 우리 의뢰인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이야기, 자기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가족만큼은 숨기지 말아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서럽구나. 그래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게 또 내가 배움이 짧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식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교까지는 아니지만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분의 단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생만 하시고 어렸을 때 이제 그 충격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좀 거칠어요, 말이. 그리고 투박해 너무. 그리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뢰인만큼은 그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노가다를 뛰어가면서 또 중동까지 가가지고 그 더운 데서 일을 해서 처자식을 부양까지 했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그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외도는 물론이고 다만 이제 집에 와서 애들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야단치고 성적 떨어지면 야단치고 부인도 자식들 잘 돌보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있으나 내가 이 살아온 배경이 이렇다 보니 내가 성정이 좀 거칠고 언변이 좀 거칠고 대화를 잘 따뜻하게 못하고 했지만 내가 가정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만한 노력을 했다. 내가 가정이 없다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변론길이 열렸어요. 그 변론길에 딱 갔는데 판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딱 대뜸 한 말이 이 사건은 이혼 사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나 이거 이혼 못 시키겠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삿바 싸움에서 우리가 확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부부 상담 절차,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큰 충격과 고생을 해서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심리치료, 또 우리 온 가족이 그런 상처가 있었을 테니까 처도 같이 심리치료를 좀 받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부부 상담 절차로 바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가 부부 상담 절차에 잘 나가질 않고 소극적으로 응해요. 그럼 뭐 부부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부부 상담 절차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저쪽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어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상대방이 부부 상담 절차에 굉장히 잘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내고 이제 처 보라는 거예요. 처자식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서면에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무관심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했던 점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은 나에겐 이 가정밖에 없다. 이 가정이 깨지면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 이혼 기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편지도 보낼 수 있으면 편지도 보내고 생일에 닥치면 생일 선물도 하고 꽃다발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상담 절차 거치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심리치료 절차 거치다 보니까 처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론기일에 가면 조금 얼굴이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얼굴이었는데 조금 온화해진 얼굴로 변하면서 말투도 느긋느긋해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진전이 없어요. 뭐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이제 야, 아빠랑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응?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자식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변하겠느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식을 보라고 준비 서면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힘들게 노가다판에서 막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러다 보면 따뜻하거나 시원한 소주가 생각나고 막걸리가 생각나고 또 너무 힘들어 지치면 정말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 그래서 노가다 막일하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이렇게 피는 것인 것 같다라는.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었다.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내가 이 담배 한 각 안 사고 또 술 먹는 걸 참으면 우리 자식들 운동 하나 사줄 수 있고 공책 사줄 수 있고 참고서 사줄 수 있는데 그 돈을 차마 내가 쓸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어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가방끈이 짧고 돈이 없다 보니 너무 서러운 일이 많더라. 사회생활 하다 보니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그 더운 중동에서 일하면서 자식이 나처럼 살지 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판사님한테 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부부 상담 절차, 심리치료 절차가 진행되는데 부부 상담 절차에 자식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자녀의 의사를 한번 물어달라. 뭐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이혼 판결 못 쓴다. 일단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더니 자식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참 착해요. 그런 거 보면. 참여해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가 옛날에 고통 겪었던 것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친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담사가 좀 설명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받아들이고 서로 조금 고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상담사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결국 자녀분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판사님이 그걸 아시고 조정기를 한번 잡더라고요. 자녀분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냥 소치야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녀분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가족들끼리 대화를 한다. 또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간다라는 약속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 정도에 한 번씩 전화를 주십니다. 주셔서 잘 살고 있다. 그때 감사하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보람이 됐던 사건인데, 이혼 사건에서 이혼 기각시킨다고 하면서 상대방 유책 증거 들이대고 막 공격하고 막 찔러대고 이렇게만 변호를 해요. 일반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혼 기각을 시키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상대방이 유책이고 나도 혼인관계 회복시킬 의사는 없고 그냥 생활비만 받아 쓰겠다라는 의사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말 부부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는 뜻을 가졌을 때는 절대로 창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다독이고 판사님께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혼인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혼인관계 회복시키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들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다독일 수 있는 사연이 있다 하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사실 가정의 갈등, 혼인관계의 갈등이 조그만 오해, 상대방에 대한 부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을 딱 잡아서 그 문제점만 해결해주면 부부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래서 정말 곪고 골문 사건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도 소장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이혼하기 싫고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실타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혼인관계를 회복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